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 21시간 만에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 범죄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첫 순서는 권영철 선임 기자와 함께 MB의 21시간 조사 그 뒷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영철 선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귀가를 했습니다. 네. 묵묵부답으로 차에 탄 채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네. 조사 시간 이 예상한 정도로 걸린 건가요? 더 길어진 건가요? 이게 검찰이 원래 오전 9시 반에 나와달라고 한 것은 14일 안에 조사를 끝내겠다는 의지였거든요. 예. 어제 사실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 밤 10시가 넘어서 귀가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총장이? 예. 그때쯤에는 실질적인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고 합니다. 최종 조사는 11시 55분이고. 예, 거기까지 갔는데 10시쯤에 이미 조사할 내용은 거의 다 됐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록 검토 시간이니까 귀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뭐 한 6시간 반 정도 기록을 검토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조금 짧았죠. 그러네요. 특수수사통들에게 물어보면 기록 검토를 쉽게 하는 경우는 한 4시간 정도. 꼼꼼하게 하면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뭐 6시간 반 정도는 제법 꼼꼼하게 한 셈입니다. 오늘 사실은 권영철의 Y뉴스를 앞으로 땡긴 거 아닙니까? 네. 잡아오신 주제를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 왜 당황했을까? 예, 이렇게 잡아오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출두할 때만 해도 목소리 높이고 들어갔는데 당황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예, 제가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요. 아마 예상하지 못한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MB가 예상치 못했던 자료들, 증거 자료들을 검찰이 불쑥불쑥 내미는 통에 당황했다. 예. 통상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 수사를 통해서 수집된 증거 자료들을 다 내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숨겨둔 카드가 있어야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전 대통령에게는 수집된 증거 자료들 상당 부분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원래 수집된 증거 자료를 다 보여주지 않고 이래도 모른다고 할 테냐 이 정도만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많이 보여준 편인 걸로 안다. 왜요? 왜 이번엔 많이 보여줬어요? 워낙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예정대로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MB 이제 전 대통령이 당황했다는 얘기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진술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게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스는 MB 거라는 걸 밝힐 증거와 진술들을 확보해 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20여 개 혐의나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는데. 그건 바깥에 알려진 것이고. 결국은 결정적 한 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벽 같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황할 정도라면 검찰 수사가 상당히 깊이 있게 진행됐다는 걸 입증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검찰 특수통 원로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문무일 총장과 윤석열 검사장이 상당히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더라고요. 복이 있다니요? 그 얘기는 수사가 예상과 달리 잘 풀렸다는 겁니다. 사실 다섯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은 검토조차 안 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조차 안 했다고요?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댓글 공작. 시작은 사실 댓글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수사가.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이제 또 뚫리면서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때만 해도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는 겁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운동을 벌이면서 관심을 나타내지만은 다스가 MB 거라는 걸 밝힐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측근들이 줄줄이 불기 시작하면서 수사가 의외로 쉽게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도 다스는 자기 거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답니까?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요?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평화롭게 진행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조사 내용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나 충돌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검사는 뭔가 결정적인 걸 들이밀면서 계속 묻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그냥 모르쇠로 이걸 들이밀어도 뭐 당황은 하지만 어쨌든 모르쇠. 저걸 들이밀어도 모르쇠.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묻고 이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검사는 또 묻고 이 전 대통령은 부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아주 평화롭게 진행됐다.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피의자들처럼 추궁하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네. 결정적인 증거들을 많이 들이밀어서 당황시킬 정도의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그건 내게 아니다. 난 하지 않았다. 부인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그동안의 자신의 주장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뭐 도곡동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얘기했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예, 그리고 썼죠. 재임 시절에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했죠. 당시 SNS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랬지만은 좀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시인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두 번째는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다? 예. 어제 출두할 때 대국민 메시지 들어보시죠. 예.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민생 경제 엄중한 한반도 상황. 예. 이게 지금 검찰 조사받으러 가는 전직 대통령이 할 얘기는 좀 아닌 듯 하거든요. 그러게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 이게 그냥 원답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이 왜 검찰에 소환됐는지를 모르는 것인지 애써 외면한 것인지 재임 시절에도 747 공약,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등등 사실 제대로 된 게 없다는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세 번째는 다스가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스가 내 소유라고 인정하는 순간 네. 한두 가지가 걸리는 게 아니죠. 이게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되는 겁니다. 예. 300억 원대가 넘는 횡령과 이로 인한 탈세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60억 원대의 뇌물수수까지 이걸 다 인정해야 되니까 본인으로서는 그냥 모르쇠 부인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닌가. 뭐를 들이밀어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네. 짚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은 다스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기 전까지는 상당히 고심이 컸지만은 다스 문제가 풀리면서 예. 검찰은 한결 가벼워졌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동안 핵심 측근들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유중 전 부속실장, 김성호 전 다스 사장 여기에 장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는 걸 인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렇게 인정을 한 상황에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면 네. 부인을 하면 원래 구속영장을 더 청구해야 되는 거라면서 그냥 석방시킬 수가 없다면서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사실 검찰 고위층에서는요. 소환되기 전에 다스는 내 거다. 사회 한원하겠다. 이렇게 나올까 봐서 상당히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가 내 거고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해버리면 구속영장 신청 못하니까? 수사진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죠. 오히려? 예. 그랬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사안의 중대성 전직 대통령이 100억 원대가 넘는 뇌물과 300억 원대가 넘는 횡령 탈세 이런 거 사실 중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부인하는 문제. 예. 증거인멸과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지 않는다. 불가피할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야 검찰 맘이지만 이거를 발부할지 말지는 또 법원 맘이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권 기자는? 아마 영장 청구는 빠르면 내일 늦어도 19일 안에 이루어질 텐데 예. 법원으로서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죠. 부담스럽지만은 예. 형평성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예. 다 구속돼 있죠. 그렇죠.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측근들이 구속됐는데 책임자가 구속 안 된다. 말하자면 종범이 구속돼 있는데 네. 주범을 과연 대통령이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안 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죠. 된다 쪽으로 무게를 두고 계시는군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법의 정의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한번 보죠. 잠시 후에 제가 2부에서 이재호 전 의원을 연결을 할 거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정치 보복이란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면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게 왜 정치 보복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출두할 때 말 다시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이게 말을 아낀다는 게 내가 정치보복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죠. 제가 이따가 이재호 전 의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말 아낀다고 하는 그 말줄임표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던 건가? 건 기자가 보기에는 네. 정치보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예, 그게 이제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공작이요,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적인 호응은 별론 것 같아요. 지금 청취자 문자도 보면은 5754님 MB에 참담하다는 말 이건 국민들이 할 말 아닙니까? 정민호님은 자택 압수수색도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또 구속이 돼야 된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자가 압도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자택 앞에 1인도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얘기들 있지 지지자. 않습니까? 예. 그리고 측근들도 지난해 연말 송년회에는 40여 명이 몰렸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는 한 10여 명 정도에 불과했죠. 그렇더라고요. 법조인을 중용했지만은 정동기 전 민정수석과 광훈 법무비서관 외에는 변호인도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예. 법무장관이 몇 명이고 민정수석이 몇 명이고 비서관들이 몇 명인데 그런 문제. 다만 언론인 출신들이 끝까지 곁을 지키고 있어서 좀 대조적이긴 합니다. 끝까지 곁을 지키는 사람들은 저 대부분 언론인들이더라고요. 맹현규, 김효재, 이동관 등등이 그렇죠. 아마 언론인들은 사실은 변호사직이나 이런 거 할 수 없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하고 또 그리고 측근들이 이미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권현철 선임 기자가 21시간의 검찰에서의 그 상황들 그 뒷이야기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사안의 중대성, 전직 대통령이 100억 원대가 넘는 뇌물과 300억 원대가 넘는 횡령 탈세 이런 것 사실 중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부인하는 문제. 증거 인멸과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지 않는다. 불가피할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야 검찰 맘이지만 이거를 발부할지 말지는 또 법원 맘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권 기자는? 아마 영장 청구는 빠르면 내일 늦어도 19일 안에 이루어질 텐데 법원으로서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죠. 부담스럽지만은 형평성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다 구속돼 있죠. 그렇죠.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측근들이 구속됐는데 책임자가 구속 안 된다. 말하자면 종범이 구속돼 있는데 주범을 과연 대통령이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안 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죠. 된다 쪽으로 무게를 두고 계시는군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법의 정의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한번 보죠. 잠시 후에 제가 2부에서 이재호 전 의원을 연결을 할 거긴 합니다만 여전히 정치보복이란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면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게 왜 정치보복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출두할 때 말 다시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이게 말을 아낀다는 게 내가 정치보복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죠. 제가 이따가 이재호 전 의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말 아낀다고 하는 그 말줄임표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던 건가? 건 기자가 보기에는 정치보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예, 그게 이제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공작이요,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동해 당황했다. 예. 통상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 수사를 통해서 수집된 증거 자료들을 다 내보이지는 않습니다. 숨겨둔 카드가 있어야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전 대통령에게는 수집된 증거 자료들 상당 부분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원래 수집된 증거 자료를 다 보여주지 않고 이래도 모른다고 할 테냐 이 정도만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많이 보여준 편인 걸로 안다. 왜요? 왜 이번엔 많이 보여줬어요? 워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예정대로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MB 이제 전 대통령이 당황했다는 얘기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진술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게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스는 MB 거라는 걸 밝힐 증거와
진술들을 확보해 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20여 개 혐의나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는데 그건 바깥에 알려진 것이고 결국은 결정적 한 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벽 같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황할 정도라면 검찰 수사가 상당히 깊이 있게 진행됐다는 걸 입증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검찰 특수통 원로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예. 문무일 총장과 윤석열 검사장이 상당히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더라고요. 복이 있다니요? 그 얘기는 수사가 예상과 달리 잘 풀렸다는 겁니다. 사실 다섯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은 검토조차 안 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조차 안 했다고요?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댓글 공작. 시작은 사실 댓글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수사가.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이제 또 뚫리면서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때만 해도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는 겁니다. 검찰이 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 21시간 만에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 범죄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첫 순서는 권영철 선임 기자와 함께 MB의 21시간 조사 그 뒷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영철 선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귀가를 했습니다. 네. 묵묵부답으로 차에 탄 채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네. 조사 시간 이 예상한 정도로 걸린 건가요? 더 길어진 건가요? 이게 검찰이 원래 오전 9시 반에 나와달라고 한 것은 14일 안에 조사를 끝내겠다는 의지였거든요. 예. 어제 사실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 밤 10시가 넘어서 귀가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총장이? 예. 그때쯤에는 실질적인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고 합니다. 최종 조사는 11시 55분이고. 예, 거기까지 갔는데 10시쯤에 이미 조사할 내용은 거의 다 됐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록 검토 시간이니까 귀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뭐 한 6시간 반 정도 기록을 검토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조금 짧았죠. 그러네요. 특수수사통들에게 물어보면 기록 검토를 쉽게 하는 경우는 한 4시간 정도. 꼼꼼하게 하면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뭐 6시간 반 정도는 제법 꼼꼼하게 한 셈입니다. 오늘 사실은 권영철의 Y뉴스를 앞으로 땡긴 거 아닙니까? 네. 잡아오신 주제를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 왜 당황했을까? 예, 이렇게 잡아오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출두할 때만 해도 목소리 높이고 들어갔는데 당황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예, 제가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요. 아마 예상하지 못한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MB가 예상치 못했던 자료들, 증거 자료들을 검찰이 불쑥불쑥 내미는. 이 관계자는 국민들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운동을 벌이면서 관심을 나타내지만은 다스가 MB 거라는 걸 밝힐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측근들이 줄줄이 불기 시작하면서 수사가 의외로 쉽게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도 다스는 자기 거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답니까?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요?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평화롭게 진행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조사 내용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나 충돌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가 그러면은 됩니다. 검사는 뭔가 결정적인 걸 들이밀면서 계속 묻는데 네. 이쪽에서는 계속 그냥 모르쇠로 이걸 들이밀어도 뭐 당황은 하지만 어쨌든 모르쇠. 예. 저걸 들이밀어도 모르쇠.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묻고 이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검사는 또 묻고 이 전 대통령은 부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아주 평화롭게 진행됐다.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피의자들처럼 추궁하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네. 결정적인 증거들을 많이 들이밀어서 당황시킬 정도의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그건 내게 아니다. 난 하지 않았다. 부인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그동안의 자신의 주장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뭐 도곡동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얘기했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예, 그리고 재임 시절에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했죠. 당시 SNS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랬지만은 좀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인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두 번째는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다? 예. 어제 출두할 때 대국민 메시지 들어보시죠. 예.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민생 경제 엄중한 한반도 상황. 예. 이게 지금 검찰 조사받으러 가는 전직 대통령이 할 얘기는 좀 아닌 듯 하거든요. 그러게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 이게 그냥 원답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이 왜 검찰에 소환됐는지를 모르는 것인지 애써 외면한 것인지 재임 시절에도 747 공약,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등등 사실 제대로 된 게 없다는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세 번째는 다스가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스가 내 소유라고 인정하는 순간 네. 한두 가지가 걸리는 게 아니죠. 이게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되는 겁니다. 예. 300억 원대가 넘는 횡령과 이로 인한 탈세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60억 원대의 뇌물수수까지 이걸 다 인정해야 되니까 본인으로서는 그냥 모르쇠 부인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닌가. 뭐를 들이밀어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네. 짚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은 다스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기 전까지는 상당히 고심이 컸지만은 다스 문제가 풀리면서 예. 검찰은 한결 가벼워졌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핵심 측근들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유중 전 부속실장, 김성호 전 다스 사장 여기에 장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는 걸 인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렇게 인정을 한 상황에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면 네. 부인을 하면 원래 구속영장을 더 청구해야 되는 거라면서 그냥 석방시킬 수가 없다면서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사실 검찰 고위층에서는요. 소환되기 전에 다스는 내 거다. 사회에 한원하겠다. 이렇게 나올까 봐서 상당히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가 내 거고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해버리면 구속영장 신청 못하니까? 수사진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죠. 오히려? 예.